나는 솔로 190화. 제일 활약이 컸던 옥순 씨가 안 나와버렸으니까 그게 또 아쉽고, 남자 중에서는 마지막까지 좋은 인상을 남겼던, 빌런이 아니고 좋은 인상만 남기고 간 영호 영철이 안 나왔고, 상철 씨도 안 나왔고, 상철 씨는 그래도 독특한 캐릭터인 면이 있었는데, 나왔으면 상철 씨가 약간 MC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영식하고 영수가 약간 MC 역할을 SBS 플러스에는 옥순 씨 나왔더라고요. 영호 씨가 재치는 있지만 말이 빠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아마 MC는 영철이나 상철 약간 이 두 분이 했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한 커플이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고, 현커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잖아, 솔직히. 마지막에 한 커플 나온 거는 옥수님 뜻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지. 뭐 광수 씨랑 순자 씨가 백년해로를 바란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건 두 사람이 또,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사람이지만 아직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어떤 부분을 배려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 수 있겠죠. 좀 어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옥수님이 마음을 얻지 못했던 사람은 일단 영철.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진 거는 순자, 광수라는 경쟁에서 졌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진국이라고 보이는, 어제 라이브에서 모든 사람이 임모와 칭송했던 영호. 이 세 사람의 마음은 못 얻었죠. 그러면 옥수님의 기술을 익힐 분들은 옥순 같은 외모로 영수나 영식 같은 분의 마음을 한 방에 뺏을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단계적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그러면 옥수님 같이 첫눈에 반하게 하는 외모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고 외모 이외에 다른 거를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이성의 힘이 약한 그런 남자를 유혹할 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교보제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멘트. 개인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어제 라이브 보니까 영수 씨랑 영식 씨는 아직까지도 옥순 씨에게서 100% 헤어나온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제 라이브에서 다시 돌아가도 옥순 씨를 선택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수랑 영식은. 그런 면에서 옥순 씨의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게 유효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타노스가 진짜 멋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우주의 절반을 날려놓고 그때 어벤져스들이 와가지고 타노스를 죽이려 할 때 타노스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거든. 저항은 하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후회가 없거든. 멋있잖아. 어떤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타노스가 선한 사람인가? 타노스 행동이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나? 그건 아닌 거지.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이 사람이 보니까 앞뒤가 다른 것 같아. 아니면 내 앞에서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멋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내가 잊어버리면 그러면 안 돼. 정도 많고 이렇게 좀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가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옥순 씨가 광수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옥순 씨가 광수에 대해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잖아. 광수의 눈물을 못 봤음에도 그런 상황에서 우는 건 악어의 눈물이니까. 왜냐면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 울었다면 그건 악어의 눈물일 테니까. 일단 옥순 씨가 과한 플러팅을 안 했다면, 그랬다면 누가 누구와 데이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철은 누군가와는 커플이 됐을 것 같아요. 상철은 누군가와는 커플이 됐을 것 같고, 지금 최소한 상철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상철에게 선택지는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상철도 처음에는 옥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는데 상철도 순진하게 옥순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렸지. 최소한 광수는 커플이 됐고 상철 될 수 있었고, 이 두 사람은 확실히 달랐을 거고, 영호, 영철, 상철 왜 안 나왔을까? 단순한 의미로는 바빠서 안 나왔을겠죠? 일이 많으니까. 그 세 분 다 못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상철 씨는 갑자기 출장을 갈 수 있는 입장이고, 영철은 어쨌건 국가대표고 훈련 일정을 빼기가 힘들었다. 영호는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언제 이머전시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터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내가 이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상철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나오기 싫을 것 같긴 해. 현타 와서 진짜. 그리고 뭐 그렇지, 영철 씨는 또 일정 일찍 끝나고 이럴 테니까 누가 안 나오면 영상 통화라도 해가지고 얘기라도 듣고 막 여행 중이에요 뭐 그런 거라도 하는데, 어제는 그런 것도 아예 없더라고요. 옥순 씨는 낯솔사계도 나와가지고 거기서도 아주 활약을 대단히 하고 싶겠죠. 제작진에서 가장 싫을 수 있는 출연자는 광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전부터 생각했을 때 제작진이 가장 경계했던 출연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그냥 카더라인데 어떤 시즌에서 한 출연자가 자기 PR을 위해서 뭐 자기가 쓴 책이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뭐 제작한 그 소품들, 자기가 팔려는 그런 소품들을 방송에 가져와서 테이블에 깔아놨다. 그러면서 그 시즌이 조금 더 짧게 편집됐다는 얘기가 있어. 제작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광수지 않겠냐라는 거야. 제작진이 생각했을 때 광수는 방송하고 맞춰가지고 앨범에다가 그리고 뭐 책에다가 그치 제작진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자기 홍보란 말이에요. 근데 광수는 벌써 방송 중에 음원을 내서 홍보를 한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존재했고 광수가 심지어 중간에 노래 부르는 것까지도 연결된단 말이지.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미국에 가신 슈퍼맨 영철도 그런 오해를 살짝 받았었다고 그래서 억울해 했었거든요. 제작진이 이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 그래서 나는 제작진에게 가장 찍힌 건 광수가 아닌가. 그래서 아마 제작진 입장에서는 근데 옥순 씨는 사계에 부를 법도 하지. 부를 수도 있겠지. 근데 광수 씨는 예를 들어서 사계에 부르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 보면 패널들이 진짜 옥순 씨에 대해서 진짜 마지막에 돼서야 아 저건 심하지 이렇게 되더라고. 옥순 씨가 이게 잘 모르는 게 원래 순자 씨 같은 분이 인기가 많아요. 순자 씨 같은 분이 잘 웃고 리액션도 좋고 싫어도 싫은 티 잘 안 내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말이나 어휘나 이런 게 똑부러지기니까 순자 씨 같은 사람이 인기가 많거든요. 옥순 씨 같은 분은 화려하지 인기가 많지 당연히. 그래서 옥순 씨는 내가 순자보다 외모도 낫고 뭐 사람들 당연히 그 상대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옥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훨씬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텐데 미모에서 훨씬 더 뛰어나면서 정작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순자 씨에게 선택을 해버렸다면 그러면 이런 유혹의 기준이나 이런 건 순자 씨가 훨씬 더 뛰어난 거 아니야? 어떤 유혹의 기술을 예를 들어서 가르친다고 해도 순자 씨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애를 배운다 했을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차은우 씨한테 연애를 배우면 안 돼요. 애초에 그분은 기술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이런 외모인데 연애를 해?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나?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뭐 순자 씨가 나 정도는 아니지만 훨씬 뛰어난 분이지만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미모가 있는데도 지금 결과가 이거밖에 안 나왔으면 그러면 옥순 씨한테 배울 거 없는 거예요. 옥순 씨한테 배우려면 일단 옥순 씨 같은 외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옥순 씨가 말했잖아. 본인이 그렇게 아름답다며. 그 정도 아름다운데 영철, 광수, 영호 실은 가장 실속에 있는 세 사람의 마음을 못 얻었단 말이야. 저렇게 미모가 있는데도 저거밖에 안 돼? 그럼 이 기술은 도대체 어디서 써야 되는 거지? 일단 미모로 상대를 홀려야 돼. 미모에 넘어오는 사람에서부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기술도 순자한테 결국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은 옥수님에게 스킬을 배울 게 아니라 옥수님에게는 그냥 스타일링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순자의 연애 자산이죠. 그러니까 어쩌 순자 압승이에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순자 씨가 중간에 뭐 배려가 없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어도 남한테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냐. 그거는 순자 씨가 앞으로 깨닫고 주변 살피고 하면 되지. 뭐 그 비판이나 이런 거를 잘 못 듣는 부분 그건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고. 근데 순자 씨가 어떤 자기 것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주지는 않았단 말이야. 옥순이 생각했을 때 외모에서도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생각했다고 하는데도 지금 채식이란 페널티에도 물 페널티라고 죄송하지만 어쨌건 압승이지. 어쨌건 취향에서부터 좁은 압승이에요 압승. 옥순 씨한테 배울 건 별로 없는 거지. 영수나 영식 같은 분의 마음을 얻는 데만 쓸모가 있는 거고 근데 영수나 영식 같은 분은 사람 외모에 꽂히는 사람이어서 결국 성형을 옥순 씨처럼 하고 가서 옥순 씨 같은 말을 하면 영수나 영식 같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결국 이쁘면 된다 끝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결국 지금 옥순 씨는 여기 나와서 자기의 기술이 실속이 없음을 증명하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옥순 씨는 진짜로 재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무슨 목적으로 플러팅을 하는지 본인의 목적이 뭐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고 그 얻는 게 본인 인생에서 무슨 도움이 되는지까지 그 지향점까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저거는 그러니까 저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옥순 씨처럼 미모의 여성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플러팅이 필요가 없고 옥순 씨 옥순 씨 정도의 미모가 없어서 누군가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플러팅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저 외모로도 안 되는데 외모가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도 쓸모없고 저기도 쓸모없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누가 저거를 써야 돼? 누구에게 필요한 거야? 옥수님이 그러진 않았겠지만 뭔가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플러팅이라면, 물론 옥순 씨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유효하지. 왜냐면 옥순 씨 같은 플러팅의 방식은 애초에 진정성이 있거나 이 사람과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거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걸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사람은 애초에 떨어져 나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갔죠. 영철, 광수 떨어져 나갔지. 영우도 떨어져 나갔지. 상철도 원래는 떨어져 나갔는데 상철은 그 정서적인 게 옥순 씨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했지. 근데 영식과 영수는 자기가 물질만 있으면 물질적인 걸로 이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을 거야. 그런 면에서는 유효하지. 영식과 영수 같은 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유효한 기술이니까 유효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면 남기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가 뭐 숫자로서는 상당히 업적을 남겼죠. 5대1 데이트, 4일차에 5대1 데이트를 했고 마지막 날 3명에게 표를 받았다. 이런 업적을 남기긴 했는데 이게 뭐 야구 선수도 아니고 그 숫자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고, 정말 저는 뭐 여러분들이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쭉 분석을 하면서 저는 옥순 씨를 그래도 되게 좋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확실히 어제 그 마지막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그 과정에서의 옥순 씨는 많이 실망스러웠다. 물론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픽업 아티스트 분, 제가 이제 금요일 10시마다 멤버십을 위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남자 픽업 아티스트와 통화를 해보려고 해요. 1시간 정도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분이 그쪽 업계랑 워낙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들려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기수는 진짜 한 커플 나온 게 신기한 기수였고, 이번에는 어제 거 분석뿐만 아니라 그 옥수님의 활약들 앞에서부터 쭉 다시 리뷰하는 거, 그리고 영식님은 왜 그럴까, 영식님의 어떤 삶에 대한 유추도 한번 해보는 거, 뭐 그런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옥순 씨가 어떻게 보면 본 모습을 드러냈던 포인트는 하남자 드립을 연달아 치는 그런 과정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그 옥순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소설들을 좀 써서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심한 사람은 심포도질을 더 세게 합니다. 왜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옥순 씨처럼 저렇게 당당해 보이고 저런 훌륭한 외모를 가지신 분이 왜 그렇게 결핍에 시달리고 있지? 여러 가지 뭐 소설을 써볼 수 있겠지. 옥순 씨가 눈치가 빠른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뭐 지적 역량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순자랑 굉장히 반대편에 있어요. 순자 씨는 지적 역량이 그래도 꽤 뛰어난 사람이에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어휘력도 뛰어나고. 근데 눈치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그렇다면 막말로 그럼 눈치는 어떻게 생겨나냐? 눈치는 노력해서 생겨나죠.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눈치는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생존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생겨나요. 그렇다면 옥순 씨가 말하는 천국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 환경에서 옥순 씨 정도의 눈치가 생겨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천국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밝게만 살았다면 불이나 이런 거를 꺼야 되는, 그렇게 되지 않죠. 근데 옥순 씨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분명히 뭐 부모님에게 억압받는 부분이 있지. 억압받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받아야 돼. 그리고 눈치도 그런 게 또 키워지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옥순 씨는 눈치가 빨라. 주변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여기서도 순자 씨에 대해서 눈치를 봐. 그러니까 옥순 씨는 외모적으로 저렇게 뛰어난 분이 환경적으로 눈치를 봐야 되는 환경이 있었어. 생존에 있어서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어린 시절. 그건.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소설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멤버십으로만 그 라이브는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로 알지. 그리고 옥순 씨가 지난주 인터뷰에서 순자가 편지 받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다 광수에 대해서 다 알고 나갔고요. 파보려고 갔어요. 라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영식이나 비슷한 행동. 제가 다 알았고요. 광수에 대해서 관심 없었는데 광수가 이상한 짓 해서 파보려고 갔어요. 라고 처음에 가기 전에 말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광수가 순자한테 편지 주니까 그렇게 인터뷰했어. 그게 실제로 인터뷰와 광수와의 데이트, 광수가 갔다 와서 편지 주고 이 시간상을 좀 섞어놔서 그렇지, 옥순 입장에서는 가기 전에 말한 것도 아니고 갔다 와서 바로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가서 광수랑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미모의 퀸으로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유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예를 들어서 22 영숙님은 눈치가 없고 그렇지만 본인이 관심 못 받아?
그래봤자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거를 상처를 받으면 나 1등인데?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애 같은 면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포도질은 안 하거든요. 됐어. 하루 그냥 맘 상하고 말어. 근데 옥순 씨는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한단 말이지. 이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는 이 상황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내가 인터뷰하고 오니까 광수가 순자를 불러내서 둘이서 밖에서 이야기를 제법 길게 하고 돌아왔어. 순자랑 쓰레기 버리러 가는 거 봤는데 얘네들이 오래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광수가 인터뷰하고 순자랑 계속 길게 얘기하고 이런 걸 보고 근데 또 여기에서 저기 영자방에서 여자들끼리 다 모인다는데 했는데 순자가 난 잠깐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 하고 화장실로 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장실에서 꽤 오래 있단 말이에요. 볼일을 본 것도 아니고 광수를 만나고 와서 화장실에 오래 있어. 그러면 광수가 아까 편지 얘기도 했으니까 편지를 줬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 옥순 씨가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거야. 근데 배려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 옥수는 자기한테 편지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 분탕이라고 뭐 저는 했지만 여기서 잠깐 봐야 되는 뭐 나중에 한 번 다시 보겠지만 옥순 씨의 인터뷰 이게 185화에서의 인터뷰거든요. 영철이 프리미엄 매운탕 먹을 날 오늘 보니까 순자님을 선택했더라고요. 이때 순자한테 한번 졌죠. 내가 공략하지 못했고 제일 괜찮게 생각하는 영철이 순자한테 갔어. 저를 선택 안 했잖아요. 1대1 데이트 아직 안 해보고 다대일 데이트도 안 해보고 선택도 아직 안 받았어요. 영철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지금 내 앞에 광수랑 영식이 와 있음에도 영철이 선택을 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순자님을 떨어뜨려야죠. 영철이 마음에서. 옥순 씨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광수는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이때만 하고 말았을까? 광수가 나한테 확실히 안 오잖아요. 순자님을 떨어뜨려야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쨌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순자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생각?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광수잖아. 지금 현재 그것도 여기에서 옥순 씨가 말하는 이런 맥락과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옥순 씨는 그런 식의 사고를 했었다. 그리고 옥순 씨가 광수에 대해서 하는 해석들도 저 해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광수가 옥순의 표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해석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야. 광수는 누군가의 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다면 정숙도 챙겼을 거예요. 광수가 간제비 짓을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면접 보는 그 주 광수 같은 짓을 했건 맞는데 그렇지만 옥순처럼 여러 명의 표를 받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끝까지 간 게 아니야. 옥순 씨가 최종 선택 전에 남자들한테 하는 행동과 광수가 최종 선택 전에 여자들한테 했던 행동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그건. 누군가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미안하다. 너에게 내가 피해를 준 것 같다. 나는 순자로 결정했다는 식의 뉘앙스를 말할 수 있나? 없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광수는 그렇게 했어. 어쨌건 여기서 매장이 될까봐 그랬을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렇게 했어. 옥수는 그렇게 했나? 옥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옥수는 마지막까지 영수, 상철, 영식 다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상철한테 뭐 선명한 남자니 애매한 말로 이 사람들 다 붙잡고 있었잖아. 표를 받으는 행동. 그치, 맞아. 옥순 씨 나중에 한 명씩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모여있는 거 보고 주춤하지. 깜짝 놀라지. 그때 얘네도 설마 나처럼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러나? 근데 옥순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식과 영수는 훨씬 더 맹목적이었죠. 옥순 씨는 그치 원래는 별로인 남자에게 고백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러는데 옥순 씨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정작 자기가 영철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선택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과 관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진짜 두 사람이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식이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영철하고 광수다. 미안하다 영식아. 처음에 너랑 별 보러 갈 때까지만 해도 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너랑 대화해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정리가 됐었으면 마지막에 영철과의 관계에서 기회가 있었죠. 광수와의 관계에서도 기회가 있었어. 본인이 나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고 이런 목적으로 와놨고 말할 수 있어야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카메라에 있다고 말을 못할 거면 나수를 왜 나왔어. 그리고 영호랑 대화를 할 때 영호가 업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때 옥수님이 말을 돌려요. 그래서 자기 업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못해. 뭐 방송이니까 뭐 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못해. 이때 영호가 일하는 거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옥순이 일하는 거? 하면서 나도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꿈이 있었겠지?
하면서 그것도 어렸을 때 꿈으로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꿈이 있었겠지라고 하는데 일하는 거 얘기를 안 해주거든. 물론 일하는 거 얘기가 싫었을 수도 있어. 근데 나 이때 좀 위화감이 있었거든요. 아니, 일을 하고는 있겠지. 근데 그 일보다 뭔가 더 인생에서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소개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과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순자 씨는 광수가 준 편지를 읽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순자, 광수가 편지 줬어? 눈치가 빨라도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면 모르는 척 넘어가지. 근데 여기서는 옥순 씨 눈치가 빠르고 배려할 줄 아는 거지 배려하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의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는 업적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광수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나쁘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보면 광수의 간제비 짓이 아니지. 옥수는 광수가 간제비 짓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표를 모으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본인처럼 생각하니까. 광수도 나처럼 표를 모으고 있네? 내가 전문가인데 내 눈에 딱 걸렸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랑은 다른데도.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 없이 살면 두드러 맞는 환경에서 자라면 눈치가 빨라집니다. 눈치는 자기도 모르게 훈련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광수가 홍보 목적으로 나온 걸 눈치채서 근데 이때는 그걸 눈치채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지. 왜냐면 뭐 홍보 목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앨범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책이 나온다거나 이래서 홍보가 목적인가라고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그게 내부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니는 그런 걸로 봤고 옥수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얘도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노래 23곡을 불렀다고 그걸 홍보라고 그걸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급 공무원이 스타트업 C레벨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노래를 23곡 불렀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앨범을 내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지. 그렇게까지 생각하긴 힘들지. 그거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노래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광수 씨의 스타트업이 이제 어떤 관련된 일인지 약간 음원 관련된 일이라면서요. 이제 그런 거랑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니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근데 또 광수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광수 씨가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뭐 술 먹거나 이럴 때 자세히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낯솔에서 저 사업에 대한 이 낯솔 제작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저는 그거 같거든요. 방송을 홍보용으로 쓰는 거. 방송이 끝나고 지홍보를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방송 자체를 홍보용으로 쓰는 거를 낯솔은 가장 경계할 것 같아요. 제작진은. 그래서 만약 광수가 여기에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도 그건 무조건 다 편집을 했겠지. 그래서 광수가 편지 줬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가 어떻게 알았어? 이게 옥순 씨는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은 더 우월해야 되고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옥순 씨의 삶이 지금 보면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옥순 씨의 삶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직업적 성취 측면에서는 지금 다른 출연자들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뛰어나잖아요. 뭐 약사에다가 공무원, 게다가 10년 경력이고 정숙님도 굉장히 아버지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서 굉장히 탄탄한 환경이었고 그거를 배워가지고 시작하면 거의 망하기가 힘든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영숙, 순자, 뭐 정숙, 현숙, 옥순 씨가 생각했을 때 그들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삶의 커리어는 안정적이지 못하죠.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 본인의 어떤 약함, 본인의 그런 취약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저런 식으로 심포도지를 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도 만약 옥순 씨가 여유가 있었으면 저렇게 난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안 하죠. 왜냐면 저기서 어쨌건 순자 씨가 광수와의 시간이고 광수에게 받은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그러면 광수가 직접적으로 나 순자한테 편지 줄 거야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저거를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태도를 한다는 건 순자 씨에게는 실은 무례한 거죠. 이거는.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본인의 눈치로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는 시도란 말이야. 옥순 씨는 시야가 넓고 눈치가 빠른 건 맞아. 그래서 다 알지. 그래서 들켰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티났어 광수는. 그러니까 다 광수는 내 손바닥 안. 지금 왜 옥순 씨는 그러냐면 이게 약간 게임하는 거야. 지금 게임을 할 때는 야, 너 나한테 다 간파당했어. 너 마피아지? 약간 이럴 때는 옥순 씨의 이게 맞죠. 눈치로. 너 방금 시민 죽였지?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너무 티났어. 마피아 게임 할 때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 앞에 하면 겁나 잘해 했는데 초반에 죽었어. 그러면 다 알았었는데 너네들 분위기 살피려고 내가 죽어놔야 너네들한테 다 아니까 그렇지. 그리고 처음부터 나 같은 능력자를 죽인 거 너 진짜 하남자네? 본인이 그냥 떨어져서 떨어진 건데. 지금 게임을 하니까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광수는 나한테 표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티가 났어. 저게 티가 났다는 게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옥순 씨가 지금 결과적으로, 옥순 씨가 만약 정말 6표를 받고 그렇게 스스로 어떤 기술의 견고함을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겠지만 있었다고 가정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옥순의 기술로 얻은 거는 저렇게 훌륭한 미모에도 불구하고 실속 없는 결과였어.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지적인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 국가대표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 미모만 보는 사람 둘에 착각하기 좋은 순진한 사람 하나 남았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혀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미모 원툴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옥순 씨가 생각했을 때 광수는 표를 받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지.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은 다들 날 좋아하고 남자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지만 남자는 그렇게 생각보다 옥순 씨의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심지어 영수조차도 옥순 씨의 미모에 반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니까 영수조차도 옥순에게 반해서 옥순 씨에게 공주님하고 따라다니지만 옥순이 없을 때 그 나이에 결혼 못한 거는 다 이유가 있지라고 말해요. 옥순 씨의 위치야 그게. 진실성이 없다는 거를 상대도 알아. 그 상대 마음속에 만약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당장은 이 사람이 아름답고 그거에 취해서 그걸로 이 관계를 끝내기는 싫으니까 지적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쌓여가고 있겠지. 아니 그 장면이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영수가 그렇게 말했잖아. 왜냐면 광수는 표를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 표를 받으려고 그랬다? 근데 옥순 씨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그러면 옥순 씨가 조금 더 신중한 사람이었다면 그래 진짜 중학생들끼리 수학여행 와가지고 너 걔한테 편지 받았지? 하면서 말할 수도 있어. 그런 어린 마음에. 근데 저렇게 단정짓지 않아야지 실은. 왜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는 순자구나. 그래 나한테 그렇게까지 들이대더니 결국 순자구만 하고 마는데 여기서는 내가 순자한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지. 그리고 광수에게도 그래도 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 광수에게도 순자를 떨어뜨려 놔야 되는 마음이 있고 순자에게 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마음, 이런 것들로 야 순자야 내가 원래 나 광수 마음 없었고 광수도 게임하는 거야. 그런 남자 마음 얻어봤자 하나 좋을 거 없어. 걔 그냥 게임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나는 순자한테 진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의 저 게임스러운 게이머의 면을 세상에 발가벗기는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사고방식을 해서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옥수는 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하거든. 표를 받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 옥수는 세계관으로는 광수는 다 티가 난 거야. 시야가 넓고 눈치가 빠르지만 자기 세계관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광수가 옥순의 어떤 미모나 옥순의 센스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옥순에게 취해 있던 건 맞지. 그래서 옥순에게 카톡 보나? 카톡 해주나? 그래서 광수 씨도 어쨌건 재발등에 찍은 거고 여기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근데 정말 이 광수가 홍보를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지만 최소한 여러 사람의 표를 받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광수 씨는 자기 홍보가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자기 홍보 플러스 내가 좋아하고 결혼할 만한 사람 만난다. 이게 목적이었지. 옥수는 업적 달성. 이거니까.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게 티가 났어. 그러면서 오늘? 근데 지금 이렇게 옥순 씨의 방식으로 데이트했던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가장 유사하게 한 사람이 누구지? 영수예요. 오늘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상철이나 다른 분들도 견제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게 그나마 극단 게 영수야. 근데 최종 선택표 나한테 받으려고 수작 부린 게 너무 티났어. 광수 씨가 조금만 더 노련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눈치 빠른 것과 시각이 넓다는 거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조금 차이를 말하자면 눈치가 빠른 거는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잘 판단하는 거고, 시야가 넓은 건 다른 사람 관점에서도 조금 더 살필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순자 지금 막
광수와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지금 편지 읽고 거의 최종 선택을 서로 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여기서 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광수에게서 순자를 떼어놓으려는 의도와 순자에게 자기가 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본인의 개인의 자존감을 지키려는 이유, 그런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옥순의 자존감과 그 행복은 무너지기 쉬운 상황인 거죠. 그 행복은 우리 집에 있어라고 말했던 행복의 집에 살았던 옥순 씨는 본인의 기억 속의 행복의 집은 그 기억이 굉장히 깨지기 쉬운 유리의 집 같은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현재에 자신감이 있다면 주변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고 6명의 표를 다 받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 간단하고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숙 씨는 그래서 처음에 당돌하고 좀 주변 눈치를 좀 덜 보는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장점으로서 남을지 아니면 저 당돌함이 무례함으로 나올지 한번 봅시다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그 장점으로서 남았죠. 그래서 광수가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젠가 엊그저께인가도 그랬어. 근데 이것도 진짜 말하는 타이밍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다 같이 모여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그거 너 좋아하는 거 아니고 표 받으려고 그런 거야. 나한테도 그랬어라는 말을 지금 왜 이제 와서 해. 자기가 졌거든. 편지를 자기는 못 받았거든. 순자는 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옥순 씨의 바닥을 드러내는 면 같아. 여기서 차라리 반대로 옥순 씨가 편지를 받았고 순자가 편지를 안 받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말을 했어. 그거는 차라리 이해해. 그건 이해해. 왜냐면 순자야, 너 너무 헛된 희망 품지 마.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래. 광수는 이미 나래. 근데 나는 광수를 선택하지 않을 마음이야. 그래도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광수 진실이 아니야. 걔 표 받으려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이해해. 근데 지금 아니잖아. 본인은 편지 못 받았잖아. 그렇다면 지금 광수가 본인이 아니라 순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지금 옥순 씨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패배가 확실해졌을 때 판을 엎어버린 거거든. 이게 옥순 씨를 드러내주는 면이죠. 엊그제까지는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하면서 그 사람 사이에서 비교하고 오고 있어요. 그건 물론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 간제비니까. 그래서 간제비치 싫어서 정숙 씨 떠났잖아요. 정숙 씨, 아, 저렇게 간제비치 해? 난 됐다. 하고 간 거고. 순자는 말 그대로 순자 씨가 조금 헛똑똑이 계열이에요. 사람이 똑똑하고 어휘력도 좋고 그 두뇌 회전도 빠르지만 눈치가 없어.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서 시야가 좁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 광수의 말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날도 나를 선택하겠거니라고 착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런 면 때문에 광수는 또 순자가 좋았던 거고, 옥순 씨가 다 알고 있었대. 순자한테 그렇게 직진한다고 얘기했다는 거를 내가 모른 척하고 한번 떠봤는데 너무 수작 부리는 게 티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옥순 씨가 그렇게 떠볼 거면, 아니 저렇게 더블 목적으로 데이트를 나간다는 게 자체가 옥순 씨를 좋아하는 5명의 남자에 대한 비매너 아닌가요? 옥순 씨를 좋다고 하는 5명이 존재하는데도 그걸 떠보려고 슈퍼데이트권을 써버려? 그럼 본인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던 5명의 남자는 이미 받아줄 마음이 없었나? 떠보기 위해서 슈퍼데이트권을 쓸 정도로 자기에게 진심을 다하는 다른 남자들에 대한 데이트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야? 그거는 이렇게 되면 벌써 이 5명의 남자들에게 이미 선택하지 않을 마음이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떠보려고 슈퍼데이트권을 쓸 정도로 이 사람과 다른 5명과 데이트를 안 하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옥순 씨의 말이 이게 앞뒤가 맞냐는 거지. 이렇게 5명에 대해서 데이트가 그만큼 가치가 없을 정도로 광수를 선택했다면 5명한테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땐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지. 여기서 이제 수작 부리는 게 이제 티나고, 순자는 자기에게 어떤 나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옥순 씨가 다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상처죠. 광수가 옥순에게도 편지를 줬거나 옥순에게 나 순자한테도 준다는 식으로 자기가 이용당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겠지.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을 저울질한 건 맞아. 광수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게 나쁜 면이 있어요. 감정에 대한 이해도 없고 자기도 자기 감정을 의심한단 말이야. 자기도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고. 옥순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설레지. 그 설렘에 대해서 속지 않으려고도 애를 쓰고. 그래서 순자 씨는
광수가 편지 준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광수가 말했어. 저게 거짓말은 아닌데 굉장히 교묘한 표현이야. 광수가 편지 준 거 어떻게 알았냐? 라는 거에 광수가 말했어. 라고 일단 대답을 해버리면 광수가 나 순자한테 편지 줄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순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순자한테 편지 썼다 이렇게 말했어? 한 번 더 확인하지. 이거 안 했으면 그냥 순자한테 편지 썼다 말 한 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순자한테 쓴다고는 안 했지. 근데 나는 순자라고 생각을 했지. 이거 뒤에 덧붙였지. 근데 아까 처음 말한 게 광수가 말했어 라고 대답을 바로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하지 실은. 광수가 말은 했지. 편지를 쓴다고. 써야겠다 그런 표현을 했지. 편지를 쓰겠다고 하지도 않았어. 편지지 준다고는 했지.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물론 남의 말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모순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옥순 씨가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옥순 씨는 약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옥순 씨는 실은 이게 겉으로 보면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불안이 높고 자기 비하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이 대등하게 관계를 맺는 거에 미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편지지도 가져오긴 했는데 하니까 옥수는 자기한테 줄 줄 알고 근데 그거 빨리 전해줘야 하지 않아? 내일 아침이면 늦잖아. 그래서 오늘 밤에 전해주면 되는 거지 써서. 그래서 옥순 씨는 자기한테 편지를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 근데 광수가 나한테 편지를 주러 올 줄 알았는데 인터뷰가 끝나더니 순자랑 나가서 한참 있다 오고 편지를 준 정황이 보이네? 그러면 옥순의 실망으로 이어지는 거지. 근데 이미 순자에게 편지를 썼었죠. 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옥순 씨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수 있겠지. 여기서 광수와 순자 이걸 목격하고 옥순은 나에게 편지를 쓸 줄 알았는데 안 쓰고 순자로 결정해버린 옥순의 패배란 말이야. 옥순 관점에선. 패배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니까 파보려고 했다고. 전형적인 심포도질이죠. 외모에 현혹되면 옥순 씨가 심포도질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순자한테 쓴다고는 안 했지만 편지 쓴다고 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일지도 모른다는 옥순은 생각했다가 광수까지도 될 줄 알았는데 광수 순자한테 뺏겼지. 벌써 순자에게 영철, 광수 다 놓쳤어. 영철은 대놓고 그랬거든. 난 순자라고. 근데 지금 순자는 광수한테까지, 광수의 표까지도. 순자 씨는 여기서는 배신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감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이제 쉬워진 상황이죠. 이럴 때는 혼자 생각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 상황상 혼자 생각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영자방에서 모여서 다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영철과 광수도 대화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진짜 옥수님이랑 사실 오해를 푸는 시간이었어. 나는 나름 또 가서 진지한 대화를 했어. 솔직히 나는 이러면서 광수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광수 씨도 이게 옥순 씨랑 데이트를 하니까 설렜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사람이랑 대화하고 옥순 씨가 또 사람 설레게 하는 그런 플러팅은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당연히 저러면 안 됐지. 순자에게 마음이 있고 저렇게 자기가 신중하게 했을 거면 그러면 안 됐지. 근데 옥순 씨는 그렇게 설렘을 주는 게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설레게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한다? 이 사람은 나 없이면 안 된다? 그것도 말 그대로 그냥 순간일 뿐이야. 지금 옥순 씨의 이런 스킬들은 상대에게 설렘을 주는 스킬이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스킬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광수도 옥순의 스킬에 넘어갔지. 근데 옥순의 스킬에 넘어가서 마음을 줬나? 아니에요. 영철도 옥순의 스킬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간 거 아니야. 넘어갔어. 근데 옥순의 스킬의 목표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상대에게 설렘을 주는 거지. 상대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는 스킬이지. 물론 다른 거랑 섞었으면 유효한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렘을 주고 끝이야. 설렘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수는 거기서 설렘을 느꼈고 어떻게 보면 옥순의 스킬이 통한 건데 그거는 말 그대로 설렘을 주는 스킬이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 스킬은 전혀 아니죠. 신뢰를 얻기는 오히려 힘들 수 있지. 옥순 씨는 컨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신뢰를 얻어?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데 신뢰를 어떻게 얻어? 그래서 나는 나름 또 가서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왔죠.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리고 옥수님이랑 이제 오해를 푸는 시간이었다라는 게 광수는 옥순에게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일찍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그 전에 랜덤 데이트에서 너였다면 나는 너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을 더 알아봤다면 옥순이었을 거다. 그러면 그 말을 바꿔서 옥순을 덜 알아봐서 나는 순자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흘러가겠지. 옥순이랑 있을 때는 설레서 옥순인가?
했지만 돌아와서 참천히 생각해보니 옥순보다 어쨌건 자기를 오픈하고 나와 더 진지한 얘기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순자구나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아, 그러면 저는 항상 신중했어야 되는군요. 항상 경계에 누군가가. 그래서 광수는 옥순에 대한 호감도는 오히려 많이 올랐거든. 가서 설렘을 느낀 건 사실이야. 옥순 씨가 워낙 이런 상대를 설레게 말하고 상대를 맞춰주고 이런 대화 같은 걸 잘했거든. 옥순 씨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현학적이 되거나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면 그 말을 따라가는 걸 조금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장황한 개소리라고 해버린단 말이지. 호감도는 올랐지만 시간이 좀 아쉬웠다. 옥수님도 더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에 있어서 카메라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랑 영철은 최소한 그걸 알아. 옥수는 진지한 대화를 안 한다. 옥수는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완전히 터놓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벽으로 남았던 것 같아, 끝까지. 그쵸. 광수 씨가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도 맞는데 옥순 씨가 그걸 못 따라가는 면도 있지. 그래서 약간 그건 있어. 오히려 역으로 옥수님하고 밖에서 만났으면 잘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옥순님하고 밖에서 만났으면 잘 됐을 것 같아 라는 건, 광수는 옥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오픈을 해줬다면, 1대1의 관계에서 옥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오픈을 해줬다면 순자보다 더 옥순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광수가 첫인상 선택을 보면 광수 씨의 1픽은 순자, 2픽이 옥순이긴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사람과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 대화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죠. 근데 영철처럼 1대5 데이트, 1대6 데이트를 했으면 광수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상황들이 많으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억지로 거리를 두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거리가 두어져 있어. 그리고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눈이 흐려져. 뭐가 진실인지, 뭐가 뭔지 약간 그런 아쉬움, 안개 같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광수는 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네요. 현학적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게 맞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장애물이 내가 지금 순자랑 했을 때는 순자가 좋고 옥순이랑 했을 때는 옥순이 좋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게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광수 씨도 조금 충동적인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주인공적인 측면, 주인공이어야 되는 면도 있고. 그렇지. 이게 낯설을 가면, 그래서 이번에 지복행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지 않고, 그리고 영철과 광수 씨의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 광수 씨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하고 사회적 지능이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주변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미숙한 면이 있고, 그러니까 어울리던 사람하고나 계속 어울리고. 그렇고 어쨌건 영철님과 광수 사이에서 왜 광수가 자기중심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게 드러나냐면, 광수 씨는 깍쟁이 같은 면이 있거든. 그래서 영철에게 나는 순자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 나는 순자와 잘 될 것 같다. 난 순자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쓸 거다. 뭐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영철이 광수와 순자가 어느 정도 진전이 돼가고 있는지를 몰랐어. 방송상으로는. 실제로는 얘기를 나눴을지도 모르죠. 근데 방송상으로는 몰랐을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영철 씨는 아마 이 시점에서 그걸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영철 씨가 순자 씨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철은 옥순님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영철이 옥순에게 실망한 포인트가 있죠. 옥순 씨를 거절했죠. 그래도 이런 다른 자리에서 옥순 씨에 대해서 나쁜 말이나 옥순 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 절대 없어. 이게 실은 나는 이게 한편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영철 씨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는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범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이번 기수에서 영철의 행동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야. 이게 대비 효과인가?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했어도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도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 굳이 부담 주지 않고 이 사람에게, 그래, 나는 그래도 참 뭐 이렇게 좋았다, 좋게 좋게 말하면서 정리한다? 이게 평범한 거거든? 이번에 영철 씨의 행동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 영철 씨 그치, 꽤나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정신 돌아오는 굉장히 깔끔하게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기수빨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옥수님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뭐 광수 씨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영철 씨가 좀 인지를 했고요. 맞아, 영철 씨가 그 1대5 데이트에서도 뭐 옥순 씨는 뭐 한 남자 포인트는 어쩌네
이렇게 말하지만 영철 씨가 진짜 하남자였잖아요. 1대5 데이트에서 옥순 먹일 방법이 있었어요. 나랑 꼭 데이트하고 싶다고 나한테 비타민도 달라고 했잖아. 난 그래서 나만인 줄 알았더니, 나는 나한테만 그렇게 부탁하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그냥 온 줄 알았더니, 어때요? 누나, 내가 온 게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슬슬 하면서 실은 정말 하남자 짓은 그렇게 해야지. 응. 그러면서 이제 여성 출연자들 사이에서 또 광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 이야기 한마당이 펼쳐지는군요. 아, 옥순 씨가 진짜 이 행동만 안 했어도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순 씨의 발작 버튼이에요. 이게 왜 옥순 씨의 발작 버튼이냐면 옥순 씨는 자기가 패배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옥순 씨는 자기 삶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면이 느껴지거든요. 영호가 옥순에게 무슨 일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도 꿈이 있었지라는 식으로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지금 현재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적으로 많은 걸 이루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공무원 하면은 뭐 어쨌건 안정적인 직업의 대명사고, 정숙 커리어 충분히 있고 지금 안정적인 사업 시작할 게 확실하고, 약사 말할 것도 없죠. 영자 씨가 좀 애매하지만 어쨌건 자기 사업체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옥순 씨는 자기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광수한테 진 게 아니고 내가 순자한테 진 게 아니고 나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너네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옥순 씨가 어제 전 그것도 잠깐 봤는데 그 리액션 하는 그 방송에서도 옥순 씨가 나는 뭐 성공률이 90%라고 하거든요. 그 성공률이 뭐의 성공률일까? 지금 옥순 씨는 지금 이번에 낯솔 24기에서 옥순 씨의 성공률은 몇 프로죠? 옥순 씨 입장에서는 몇 프로라고 계산할까요? 내 생각에 옥순 씨는 75%라고 계산할 거야. 왜냐면 광수는 게이머니까 내가 제외한 거고, 그래서 지금 3명 선택받은 거고, 영철은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영호는 나를 좋아했지만 내가 관심 안 준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니까 영철만 잃은 거니까 75%의 확률. 아니면 뭐 100%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실제로는 50%고 이 안에서 옥순 씨의 마음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버리면 50%보다 훨씬 낫겠지. 가중치를 곱한다는 말이 물론 사람을 뭐 점수화로 해서는 안 되지만 옥순 씨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그 관심 점수로 생각하면 광수가 50, 뭐 영식이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영수에 대해서도 재미없으니까 안 만난다 했으니까 10. 그러면 10, 10, 10 나머지 사람들을 뭐 20, 20, 20 해가지고 점수를 좀 높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점수가 낮은 거지. 실속은 지금 금메달은 다 순자 씨가 따간 거고 옥수는 지금 동메달 3개 모은 건 5분 셈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옥순 씨가 말하는 그 성공률 90%라는 게 지금 옥순 씨 정도의 경험과 이런 그 뭐랄까 삶을 살아오신 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제일 좀 없어 보이는 게 어떤 한 사람과 뭐 안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아니면 뭐 나 여자들이 뭐 내가 꼬시면 다 넘어와.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이어가지도 못하면서 그냥 단지 성공률로 한다는 게 그게 옥순 씨가 생각하는 연애관의 한계죠. 그렇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요. 내가 데이트권이 있어서 광수한테 갔어.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이유도 얘기해요. 왜냐면 5대1이었고 광수가 안 왔으니까 광수한테 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광수한테 갔어. 누가 봤을 때 재밌어? 그게 재밌는 이유는 뭐야? 광수에게도 표를 받으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게 왜 재밌지? 그래서 모르는 척했어. 순자한테 쓴 거 난 알고 있었는데 이거가 결국 또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순자님을 떨어뜨려야죠. 영철 마음에서 라고 말했던 이 옥순의 이 사고방식이 지금 이 말이 아닐까? 순자님을 떨어뜨려야죠. 광수님을 맥에서잖아. 영철이 광수로 바뀐 것 뿐이잖아. 순자한테 쓴 거 알고 있어도 슈퍼데이트를 쓴 걸 알고 있어도 광수가 옥순에게 그 명분을 얘기했잖아요. 난 순자한테 썼지만 너랑 하고 싶다. 는 식으로 얘기했었지. 그래서 네가 옥순이라면 데이트권 누구한테 쓸 거야? 그래서 데이트권 있으면 나한테 써야지 왜 순자한테 썼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근데 이 장면에서도 그래서 만약 네가 나를 선택해준다면 한 번 더 알아볼 기회가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광수의 논리였거든. 그랬더니 횡설수설하는 거야. 횡설수설은 아니었어. 광수는 2번의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긴 했어. 말 자체가 장황하긴 했어도 광수의 논리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개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는데 광수 씨와 순자 씨가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는 이런 마음일 수도 있는데 광수가 자기 했던 행동들을 사람들 앞에서 개소리라고 공표를 해버린다는 건 이거는 굉장히 조심성이 없는 행동이죠. 옥순 씨는 지금 말조심 안 하잖아. 이렇게 했는데 둘은 최커가 됐잖아. 서로 선택했잖아. 옥수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언제 나왔어? 파보고 싶다는 멘트들이.
광수가 순자에게한테 편지 주고 나서 나온 거예요. 인터뷰가 그 전에 나왔지만 인터뷰가 이옷이잖아요. 이옷 입고 인터뷰했잖아. 광수가 순자한테 편지 주는 거 보고 인터뷰했잖아요. 자기가 패배한 상황에서 파보고 싶다는 말이 나왔잖아.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한테 편지를 준다고 기대했는데 순자 불러내서 편지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파보려고 갔어. 그래서 순자한테 직진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만 본인이 슈퍼데이트권을 쓴 것이 명분이 약해요. 왜냐면 순자한테 직진한다고는 했지만 그건 순자 입에서 들었고 광수는 그게 아닌 것처럼 말을 했으니 옥수는 그걸 믿고 싶었겠지. 그래서 광수가 어디까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궁금한 거야. 본인은 잘했고 절대 지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속이는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걸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옥순이라면 옥순 씨는 자존감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겠지. 맞아. 순자 씨가 심성 자체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 씨가 그 어린 나이에 배려받는 데 익숙한 그런 상태여서 보기 싫은 거는 있어요. 뭐 어쨌건 심성이 나쁜 사람도 아니고 본인 나름대로 어떤 선의를 가지고 채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쨌건 순자 씨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뭐 이번에 계기로 성장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계속 갇혀 있었고 그리고 연막이라고 말한 것처럼 외모적으로도 나는 연막의 대상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 그건 단점이지만 어쨌건 이 시점에서의 순자 씨는 감정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자기의 썸남이 내가 좋아하는 남자의 다른 면을 봐버렸거든. 그리고 옥순 씨가 그 편지에 대해서도 나한테 뭐 광수가 말했어 라는 게 머리에 꽂힌단 말이에요. 실은 광수가 말한 게 순자가 다시 확인했지. 우리만의 이야기를 네가 말했어?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광수랑 슈퍼데이트 나간 거고 그래서 나는 광수가 순자한테 직진한다는 소리 다 들었잖아. 응? 그리고 근데 이제 촬영 끝나고 옥수님한테 카톡하고 싶다. 너에 대한 얘기를 더 알고 싶어. 이게 물론 사람은 앞뒤 얘기 빼먹고 얘기해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얘기해. 근데 저 이야기가 여러 번 했고 광수가 옥순 씨에게 설레서 저런 말 하는 건 맞기는 해요. 그래서 광수 씨가 실수한 거는 맞지. 그러니까 순자 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순자 씨 직진 이건 아니었던 것 맞아요. 근데 너에 대한 얘기를 더 알고 싶어가 맞지. 너에 대해 알려줘. 너와 연인이 돼서 연인으로서만 알 수 있는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 그게 아니고 옥순 씨가 카메라 앞에 있어서 말을 못 하겠다고 옥순 씨가 옥순 씨 입으로 얘기를 하니 궁금하다. 그 얘기 좀 알려줘라. 그거를 여러 번 얘기한 거지. 옥순 씨가 얘기했잖아요. 카메라 앞이라 본인 얘기를 못 풀겠다며.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게 난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지금 여기 뭐 입술 쪽 응? 그 맥락은 아니었어. 물론 그 마음이었을 수는 있어. 광수가 좀 그런 광적인 집착하는 면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궁금하면 그걸 막 파버리고 그거에 계속 그 하나가 꽂히면 그래서 그 선을 못 지키는 일종의 발작 버튼이 있는데 근데 맥락은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의 맥락이 아니었지. 원래 그 맥락이 있긴 있었지. 물론 설레서 밖에서도 만나보자, 최종 선택도 해보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전달돼도 광수가 그렇게 짜치게 말한 건 맞아요. 광수가 그 옥순 씨가 대답을 안 하니까 너무 여러 번 물어보긴 했어. 맞아. 광수 씨는 옥순 씨에게 그때 설레가지고 플러팅의 의미로 한 건 맞아요. 옥순에게는 그 순간의 설렘에 취해서 저런 뭐 밖에 나가서 뭐 전화도 해도 되나 뭐 그런 멘트를 한 거고. 물론 광수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명도 되게 궁금하네. 내일 알 수 있는 건가? 지금 광수는 지금 설렘에 취해서 하는 소리지. 분명히 이때 광수는 만약 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데이트가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은 서로 선택을 했겠지. 서로는 모르겠어요. 광수는 선택을 했겠지. 진짜 궁금하다. 옥수님 이야기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옥순 이야기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옥순은 지금 상철이나 다른 사람에게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던 그런 대화의 트릭들, 상대가 최종 선택을 한다고 오해할 만한 트릭들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옥순이 상철한테 뭐라 그랬어요? 상철이 물어봤잖아. 내가 최종 선택 안 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옥순이 욱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옥순 씨는 그냥 최종 선택 모으는 사람이야. 수집가야. 최종 선택 수집가로서 내가 수집을 못해? 그러면 도망친 포켓몬에 대해서 아깝겠죠? 욕 나오지. 근데 상철 씨는 나랑 서로 선택하자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옥순이니 광수의 말도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래서 내일 카톡으로 물어봐야지. 계속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옥순이 근데 여기서 광수가 저 말을 이제 계속 한 이유는 일단 플러팅의 이유가 제일 클 거고, 근데 어쩌면 이 상황의 맥락을 쭉 따라갔으면 광수는 옥순이 너의 이야기를 좀 들려줘. 내일 물어볼 건데 나 너 이만큼 너무 궁금하니까 혹시 좀 들려줄 수 있는 거 있니? 너 에피소드? 근데 옥순은 절대 말할 수 없지. 방송에서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는 그 옥순 씨의 과거나 그런 극적인 에피소드들을 뭐 알 수 없겠죠. 순자한테는 직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옥순한테는 너의 그 에피소드가 듣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 광수 입장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있어. 그거를 옥순 씨는 캐치를 하기가 힘들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지난 것까지도 다 얘기해가지고 여기서도 지금 순자한테 근데 너한테 직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며 옥순에게는 패배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야, 근데 아니야. 광수는 나한테 플로팅했거든. 내가 진 거 아니야. 네가 광수가 이상한 거야. 지금 옥순 씨가 직진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게 어제 얘기를 했어야죠, 만약. 이 얘기는 어제도 할 수 있고 그저께도 할 수 있었어.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신나게 하는 이유가 뭐야? 순자가 편지를 받았고 나서잖아요. 순자가 편지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나서 이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펼치고 있잖아요. 아니 직진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했어. 직진한다와 호감이 있다는 다르죠. 이건 솔로 나라잖아. 물론 광수가 순자한테 직진하겠다고 해놓고 옥순한테 가가지고 뭐 슈퍼데이트 내가 너라면 나한테 쓰지 이렇게 말한 거는 간제비 짓을 했지. 광수가 간제비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낯소를 진짜 많이 봐온 입장에서 너에게 직진하겠다와 너에게 호감이 있다는 너무너무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직진한다고 하진 않았어.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본인도 차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했대. 근데 이제 순자는 광수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다른 사람 알아본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건 맞아요. 순자 말이 맞지.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광수가 그 정도는 아닌 거야. 그리고 나한테 이미 말한 것도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순자가 광수에게 확신을 얻게 된 게 근데 되게 안심시켜 주듯이 나는 너를 좋아해. 근데 이게 광수 씨가 마음을 너무 마지막까지 못 정한 것도 있고 이제 나는 너를 좋아해라고는 했었나 근데 그것도 약간 순자 씨의 기억 같긴 한데 그러니까 광수도 그 간제비 행동을 너무 해가지고 이게 이런 리스크가 있긴 있었어. 옥순의 이 말하는 정도가 이건 좀 과하다라는 거지.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게 참 신뢰가 안 간다는 거지. 옥순 씨는 진짜 이게 지금 작정하고 행동하는 면이 있죠. 순자에게 내가 그렇게가나 밀려 있었나? 그리고 또 저녁에 데이트하고 나한테 또 바로 와서 안심시켜 주면서 나는 순자한테 직진할 거라고 했지. 이거는 옥순 씨와 순자 씨 주 광수의 면접 대결이면 옥순은 떨어진 거야 이때. 근데 옥순이 슈퍼데이트권을 따면서 한 번 더 옥순에게 기회가 생긴 거지. 광수의 비겁한 포인트긴 해. 광수 씨는 내가 옥순이라면 광수에게 쓸 거다라고 조언을 해줬지. 그래서 본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결국 이런 식으로 뭐 말장난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수는 나한테 쓰라고 했다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나를 유도해 놓고 결국 순자한테 편지를 줘? 옥순 씨는 지금 업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내 슈퍼데이트 등을 낭비시켜? 너 아주 뒤져봐. 여기서 그냥 바로 담궈. 어떻게 하면 지금 옥순 씨에게 말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웬걸 싶은 거야.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옥순 씨가 주도한 이 분위기에 지금 휩쓸렸지. 사기당한 느낌이잖아. 이 느낌에 지금 취했어. 지금 사람들 앞에서 광수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광수가 아닌가 싶기도 할 거고. 그래서 옥순 씨는 지금 순자 씨가 자기 이야기에 또 이렇게 끌려오니까 난 또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사귀면 스킨십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난 임팩트가 컸을 것 같아. 순자 입장에서. 저 얘기를 나한테도 했거든. 다른 여자한테 스킨십을 물어봤어? 그때 순자 씨는 광수 씨가 스킨십 물어볼 때 되게 살짝 좀 설레었다고 했었거든요. 부끄러웠고.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여자한테도 했어? 근데 체크리스트에 스킨십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우리가 전에도 봤죠. 그래서 옥순 언니한테는 오늘 이랬고 순자 언니한테는 어제 이랬지. 그래서 내일까지는 정해서 직진할 거다. 광수는 직진한다고 해가지고 순자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썼고 그러면 광수 입장에서는 논리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너무 비겁한 논리야. 약간 눈 가리고 아웅 논리지. 로직상 옥순과 데이트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시점은 맞았어요. 그건 광수 기준에서 생각이지. 광수 씨가 마지막에 옥순과 관계 데이트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슈퍼데이트도 뭐 옥순 씨가 쓴 거고
근데 광수가 쓰라고 했었지. 거기서 쓰라고 유도를 했었지. 뭐 광수가 잘했다는 거 아니야, 절대로. 꼴 보기도 싫고 당연히 뭐 저렇게까지 간제비짓을 해. 광수가 순자랑 데이트를 할 때도 순자한테 오늘 너랑 데이트를 할 것처럼 그때 프리미엄 매운탕 데이트할 때 나는 뭐 너랑 나랑 진짜 운명 같네. 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 그러면서 순자가 광수가 나를 선택하겠거니 착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광수는 좀 스타병이 있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말 그대로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좀 뭐랄까 좀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 대충 들으면 현혹되기가 좋아. 그래서 광수가 인간관계에서 미숙한 사람인 거야. 본인 세계가 너무 강한 거고. 그치, 착하게 행동했지. 그러니까 광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오히려 그러니까 순자한테도 나 얘기 다 똑같이 했다고 이실직고를 했네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는 너로 정했다고까지 했네. 근데 이 여자 출연자들끼리 저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옥순 주도하에 광수는 사기꾼, 표를 모으기 위한 사기꾼이잖아요. 표를 모으기 위한 사기꾼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나는 네가 아니니까 미안해,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죽어도 안 하겠죠. 누구처럼, 옥순 씨처럼. 광수는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옥순 씨가 말하는 그 표를 모으기 위해서 티가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광수 아니잖아요. 옥순 씨잖아. 왜 자기소개를 하고 그래요? 광수의 어떤 이과적인 머리로 저거를 지금 상황을 실험 설계를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예의라는 거랑은 조금 안 맞긴 하죠. 이성적 호감이 없음에도 그렇게 행동한 거 너무 다르죠. 옥순이 보기에 광수는 자기와 똑같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둘은 너무 다르지. 순자가 나한테도 서사가 완벽하다고 했는데 그 옥순과 광수의 만남 밖에 나가서 진짜 이름 어쩌고 그 얘기하는 거지. 오늘 그 얘기했어. 옥순에게 가장 늦게 얘기했죠. 옥순 씨랑은 뭐 옥순 씨가 어쨌든 3위였으니까 그 처음에 순위로는 순서상으로도 내가 패배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고 광수가 게임을 하고 다 표 받으려는 사람이야라고 이게 돼야 되니까 광수 나는 지금 6명을 거의 성공할 뻔했고 광수는 지금 세 여자한테 하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지금 순자한테 진 게 아니라 광수를 밝혀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애초에 나의 선택지는 6명이 아니라 5명 중에서 3명이든 4명이든 받는 거니까 옥순 씨 말대로 어떤 90%의 확률에서 특히 떨어지지 않는 거지. 옥순이한테 말렸는데 광수가 실은 다 했던 얘기예요. 광수의 마음 알겠어. 굉장히 논리적이야. 근데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지. 그게 광수의 저는 미숙함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옥순의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도 나는 옥순 씨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기녀가 되기를 바랬던 건 옥수님이었죠. 정숙은 나는 착각 엄청 심했어. 착각이 심했던 건 아니고 정숙 씨를 후보에 뒀던 거죠. 그러면서 옥수는 편지에 몇 줄 썼어? 난 그게 궁금해. 광수가 순자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옥순에게 굉장히 그 패배감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가 실은 옥순 씨에게는 가장 궁금한 포인트야. 그래서 난 그게 궁금해. 2장. 근데 옥수는 지금 2장이라는 거에 또 마음이 또 긁힐걸? 2장이라는 거에. 그래서 그러면 나랑 데이트하기 전에 쓴 거야. 지금 쓴 게 아니야. 광수 똑똑한데 왜 이렇게 티가 났지? 근데 이제 여기서 편지에 이름 바꿔서 여러 장 써놨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제 그랬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정말 세상 쓰레기가 되는 거지. 자기의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공격적으로 것처럼 보이지만 옥수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스스로가 거기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지. 안녕 순자야 잘 잤어라고. 여기 순자잖아. 순자 뒤에도 있네. 근데 여기서 글씨가 좀 작다고 뭐 의심하는데 그러면서 사기캐 갑자기 사기캐의 사기가 진짜 사기라고. 그래서 옥순 씨가 사람들의 동조를 얻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의 주장을 찔러 넣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가 나한테 최종 선택을 받고 싶었던 거야. 그 말은 광수가 순자에게 편지를 주는 거를 내가 몰랐다면 옥수는 광수를 최종 선택할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영철은 먼저 알고 갔고 광수 혹시나 해서 왔는데 지금 얘가 편지를 줘버리니까 놓쳤죠. 광수가 본인에게 최종 선택을 받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는 건 광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준다면 나도 최종 선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광수는 최종 선택 수집가가 아니에요. 이게 최종 선택 수집가의 입장에서는 최종 선택 수집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광수는 간접이지 수집가는 아니야. 근데 항상 자기 기준에서 상대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내 순자는 나와 관계를 잘 쌓아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은 탑을 여러 개 같이 쌓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니 그거는 어제 저녁까지 얘기였는데 똑같이 싸웠고 순자에게 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직진하겠다라고 했었긴 한데 근데 현숙이 맞아. 현숙 씨는 여기서도 안 휩쓸렸어. 그래도 광수는 촌다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어쨌건 똑같이 실험 조건을 만들고 마지막에 한 사람 순자한테만 직진한다고 했고 편지도 줬으면 순자가 맞는 것 같은데 현숙 씨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잖아. 근데 사람이 참 확실히 똑똑이죠, 똑똑이. 광수의 로직은 선명했어요. 저는 이 상황에서 좀 그래도 객관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시작해? 이 말은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확실히 광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순자 씨가 이제 고민이 많죠. 이제 혼자서 좀 다시 퍼즐을 맞춰보고 광수한테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래서 찜찜하고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최종 선택을 안 할 것 같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인생 PT 4기 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인생 PT는 매주 추가되는 새로운 온라인 강의, 실시간 온라인 실습 수업을 8주간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 9시 뿐만 아니라 월요일 오후 1시 반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요. 택일에서 시간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워크숍을 2회 3시간 반 완성된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이 됩니다.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고 과제를 피드백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 이후에 진행되는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마음을 수업하고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 스킬도 늘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로 제공되는 인생 PT는요. 지금 온라인 실습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해서 100분 내외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워크숍은 4주차, 8주차에 각각 진행이 되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나 월요일 오후 1시 택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은 워크숍 이후로 식사 그리고 자율 모임 늦은 시간까지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수별로 8주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강생은 8주마다 입학이 가능하고 새 기수마다 새로운 실습이 진행이 되는데 8주가 끝나고 그 다음이 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실습을 만들기 때문에 뭐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고요. 새로운 실습 그리고 새로운 워크숍 계속해서 새로운 과정이라고 느낄 수 있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수업으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인생 PT를 수강하신 분은 그 다음에 인생 PT를 수강하실 때는 40%의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2회차, 3회차 들으실 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인생 PT는 누구에게 좋을까요? 내가 성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저기서 배운 건 많고 책에서 들은 건 많은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관점이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내 생각의 깊이를 더 깊게 하고 싶다. 변하고 싶은데 혼자만의 학습이 어렵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원한다. 그리고 이런 학습과 경험 자체를 즐기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인생 PT 오셨던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저도 좀 생겼어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로 신청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